자, 124페이지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군배별 특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랑 이제 거미집이론만 남았죠. 순환 군배별 특징입니다. 여기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래서 순환 국면이 4개의 국면과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었기 때문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이렇게 순환을 해요. 4개의 국면으로. 자, 꼭대기점이 정점이라고 얘기하고요. 바닥점이 저점이라고 하죠. 이렇게 평균 경기가 있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순환을 한다라고 한다면 경기가 올라가는 것을 호황이라고 하죠. 호황이라고도 하고 상향시장이라고 얘기도 한다. 호황, 상향시장 표현하죠. 여기는 이제 후퇴라고 하고요. 후퇴라고 하고, 자, 여기를 이제 우리가 불황이라고도 하고요. 불황해도 맞고 하향시장해도 맞습니다. 그럼 다시 회복으로 오겠죠. 회복. 그래서 여기를 확장면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확장한다. 여기를 이제 수축국면이라는 말을 씁니다. 수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이제 딱 3가지를 물어봐요. 중시현상을 물어본다는 거죠. 누가 중시하냐? 누가 주도하냐? 이렇게. 자,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서 우리 경기를 측정하는 부동산 경기에 3대 측정 지표가 있습니다. 측정 지표가, 자, 이게 3기억으로 가거든요. 기억이 3개예요. 3기억. 그래서 건축의 양. 자, 우리 건축에 대한 생산량을 얘기하기 때문에 공급 지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거래량은 소비량이니까 수요 지표죠. 또 가격도 올라야죠. 그런데 가격 변동은 하나의 보조 지표로 사용하자. 그죠? 그래서 3가지가 있다는 거.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따라 움직여요. 그러면 우리가 가격이 막 오르면 매도자 중시죠. 매도자는 안 팔려고 거래를 미루죠. 매수자는 자꾸 땡기려고 합니다. 매수자가 많고 매도자가 적으니까 적은 쪽으로 가야 되죠. 자,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수자가 주도를 해요. 안 삽니다. 안 사. 그럼 매도자는 자꾸 팔려고 하고 매수자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매수자 위주로 간다. 자, 그럼 여긴 다 올라가고 여기 떨어지죠. 그럼 매도는 올라가고 매수는 떨어지고요. 확장 올라가고 수축 떨어지고 회복 올라가고 후퇴 떨어진다. 그 다음에 호황 올라가고 불황 내려간다. 자, 그럼 회복이라는 것을 아까 봤죠. 떨어졌다 올라가니까 매수에서 매도, 후퇴는 매도에서 매수다. 자, 그렇게 가시면 되죠. 그 다음에 공가율이라는 게 나와요. 집이 비어있는 게 공가율이고요. 사무실이 비어있는 게 공실률이죠. 자, 그러면은 이 3대 지표가 상향시장이 아주 좋죠. 내놓기만 하면 팔리니까 공실공가 적다는 건 당연하죠. 이 반대 지표가 시험에 나옵니다. 반대 지표. 여기에 초점을 두서 보셔야 돼요. 반대지표. 자, 그렇다면은 여기는 내놓기만 하면은 우리가 공실이 많아지죠. 우리가 안 팔리니까 거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감정평가 문제거든요. 과거의 사례 가격을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사례 가격이 20억으로 1년 전에 거래가 됐대요. 그럼 이거는 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 평가 대상 가격에 대해서 항상 하나가 사례가 될 수가 있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향시장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하한가가 되겠고요. 과거의 사례 가격이 잘 나옵니다. 과거의 사례 가격 하한가가 되고, 자, 하향시장과 가격이 내려가니까 이전 가격은 상한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다 올라가고요. 건축량, 거래량, 가격 다 올라가고 과거의 사례가 하한가가 되고 공실도 낮고요. 반대 지표가 나옵니다. 자, 매수자가 다 떨어져요. 그럼 여기는 건축량, 거래량, 가격이 떨어지고요. 자, 우리가 공실은 증가하고 과거의 사례가 상한가가 된다. 근데 안정시장은 순환 국면이 아니죠. 특수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안 좋더라도 도심지 점포, 명동이나 자, 강남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죠. 위치가 좋고, 자,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 자, 역세권에 만약에
20평 아파트가 2억이다. 그러면 1년 전에도 2억이면 지금도 2억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치가 좋고 도심지 점포, 그 다음에 역세권의 소형 아파트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안정돼 있고 가벼운 상승을 한다는 거죠. 순환구매는 아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자, 가도록 할게요. 69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부동산 경기의 순환구매에 따른 부동산 시장이 감정평가 시 유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상향시장은 과거의 사례학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 되겠죠. 자, 여기 거의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다음 부동산 경기 변동의 네 국면의 다음 설명 중 들어갈 내용은 회복기는 매도자 시장이에요.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증가, 공실을 감소하죠. A도 매도자, 후퇴는 매수자 시장입니다. 건축 허가 신청성 감소하고 공실은 증가하죠. 자, 그래서 아마 이게 다 맞는 게 1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도 똑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 틀린 거, 옳은 거 이것만 볼게요. 9번에 틀린 거. 상향시장은 4번 쭉 올라가요. 직전 회복시장의 거래 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 하한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거 2번. 자, 상향시장은 올라가기 때문에 직전 거래 가격은 현재 시점의 새로운 가격의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건 다 거미집이론이거든요. 자, 거미집이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재로 가시면은 기본서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항상 기본서를 체크할게요. 131페이지로 가시면 거미집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거미집 모형은 거미집 모형에 대한 이론,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나오는 트렌드가 이 거미집 모형의 유형이 나옵니다. 수렴형, 발상형, 그 다음에 순환형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한번 볼게요. 자, 거미집 이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미집 이론은 원래는 이게 농산물에 대한 그 농산물 쪽에 영향을 줘서 바로바로 농산물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공급차가 생겨서 우리가 적용됐던 건데 부동산에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거미집 이론으로 가겠습니다. 거미집 이론입니다. 자, 이거는 1900년 초반에 에치켈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해요. 에치켈. 그래서 농업 경제학자였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농산물이라는 것은 자, 미국에 이제 옥수수 가격 파동이 나타나거든요. 가격을 파동하다는 것, 가격 파동이라는 것은 가격이 불안정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파동해서 폭이 크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냥 마늘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마늘이라고 본다면, 자, 얘가 수요와 공급을 분석을 했어요. 시장에 가서. 자, 수요는 시차가 없습니다. 그럼 가격 보고 그냥 즉각 물어보고 사요. 굉장히 탄력적이라는 거죠. 근데 공급은요, 시간이 걸려요. 자, 그래서 갭이 있죠. 일정한 기간 후에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자, 들어보시면은 공급자 값들이 마늘 심는데요. 마늘 가격이 올라갔다고 바로 우리가 와서 심습니까? 심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내년에 내다 팔게 되면 값들만 심 게 아니라 다 마늘만 온통 심었어요. 마늘이 쏟아져 나오니까 가격이 폭락하죠. 자, 그걸 본 갑돌이 활동은 마늘 아쉽죠. 다음엔 또 가격이 올라가서 또 보고 또 마늘 심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공급자가 공급에 대한 그 예측을 못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옛날에는 얘가 있을 때는 폐쇄 경제였어요. 마늘을 수입할 수 없지만 지금은 개방 경제니까 수입해오면 되죠. 그래서 경제학에서 함을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부동산에도 적용된다는 거죠. 부동산은 암만 FTA도 외국 주택을 수입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들어오게 된 거고요. 자, 이게 이제 거미집 모형의 유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 탄력적을 봤을 때 수탄과 공탄을 봤을 때 자, 수요의 공급 탄력성이 더 커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공급이 주도하는 게 되겠죠. 자,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탄력적인 것은 수렴형으로 가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래프를 본다면 가격과 양에서 우리가 공급이 이렇게 된다면 수요가 좀 더 완만하죠. 그럼 시장에서 1,000원이라는 자체가 딱 적당한 시장 가격인데
자, 이게 불안전해서 지금 수요가 조금만 증가하더라도 공급은 못 늘리니까 자, 수직이 돼요. 그럼 가격이 폭등한다는 거죠. 그럼 가격이 폭등하면 마늘을 다 심는데 바로 나오지 않고 내년에 대파니까 가격이 떨어져 버려요. 또 가격이 일단 초과쇼가 되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 갔다, 서울에서 부산 갔다는 정태적인 어떤 이론이 아니라 항상 움직이는, 자, 이렇게 분석하면서 움직이는 동태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수탄수라고 암기하시라 했죠. 근데 기울기는 반대예요. 서 있는 정도니까. 자,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기울기의 절대값을 씌웁니다. 그럼 공기가 더 커요. 공기가. 수기보다 공기가 크다. 그래서 수탄수렴, 공기수렴. 마이너스 0.8이 나오면 플러스로 또 고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수요의 탄력성보다는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다. 그럼 이건 발산형이 돼요. 발산형. 자, 그럼 불안전하죠. 자꾸 안으로 돌려오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갑니다. 자꾸 반으로 나가서. 자, 이거는 발산형이기 때문에 불안전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자, 탄력성이 더 크고 얘가 작다는 건 기울기가 크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기울기가 커요. 공급의 기울기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환형이라는 건 암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하고 공급의 탄력성이 같더라. 그러면 당연히 수기하고 공기가 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순환형이라는 건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가 알아서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암기 기법이, 자, 수탄수,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 그때는 수렴형, 공기수렴. 자, 이건 공탄발, 공급의 탄력성 그때 발산형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확인하면서 보도록 하죠. 자, 이제 거미집 모형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함수 관계가 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갈게요. 그럼 우리가 문제집 71페이지에 5번을 보시면 거미집 이론의 가능성입니다. 옳은 것은 가격에 대해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수렴형이 되어 있는 1번이 정답이네요. 자, 2번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 가격이 생각된 거죠. 가격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같을 때는 균형의 충격이 가해져서 이탈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순환적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게 정학적이 그냥 우리가 정지된 상태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니까 동학적, 동태적 분석이다. 자, 수요는 즉각이고요. 공급은 일정한 기간이에요. 그럼 4번은 공급량이라고 적으십시오. 가격 변화도 공급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5번이 수요량입니다.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은 즉각 변한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은 되게 쉽죠? 자, 대입시킬게요. 자, A 부동산입니다. 자, 얘가 1.1이고 얘가 0.9면 수요가 더 탈수이 크니까 수렴형이 되겠고요. 자, B 갑니다. 자, B 부동산 가게 되면 얘가 0.9고 얘가 1.3이면 얘가 더 탄력적이죠. 그러면 발산형이 되는 거죠. 공탄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11번은 똑같은 문제니까 풀어보시고요. 12번으로 갈까요? 12번으로 가기 전에 자, 우리가 딱 좋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15번 문제거든요. 자, 15번 문제를 한번 해설해 봅니다. 자, 15번 문제는 기울기로서는 조금 완판적이죠. 다 나왔기 때문에. 자, 수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기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B, C 시장을 봤을 때 다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마이너스는 다 플러스로 고쳐주세요. 플러스로. 자, 그래서 플러스 0.6이 되죠. 그럼 0.6, 0.3, 1.2에서 같은 걸 먼저 찾으세요. 이게 순환이네요. 그 다음에 공기가 더 큰 걸 찾아보세요. 공기는 얘가 더 크네요. 자, 얘가 수렴형이고 얘는 자, 수기가 더 크니까 발산형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럼 다 봤고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게 교수님 시험 문제 나와요? 라면 함수 관계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난이 빈도가 높은 두 문제를 풀어드리고 할게요. 먼저 나왔던 게 75페이지의 문제였습니다. 자, 요게 13번이 처음 나와서 함수 관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보게 되면요.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A와 B 부동산의 함수 조건에 관해서 가격 변화에 따른 동태적 장기 조건 과정을 설명한 거미지론이다. 모형 형태는 어떤 거냐? 자, 들어가 볼게요. 자, A 부동산과 B 부동산입니다. 자, 이렇게 될게요. 자, 지금 요게 EP 이꼬로 500 마이너스 QD라면, 자, P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없는 상태에서 400 마이너스 EQD라고 돼 있으면, 자, 요 Q 앞에가 기울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럼 수기가 얘는 2가 되는 거죠. 근데 P 앞에 2가 있으면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앞에 숫자는 나눌 필요가 없고, 얘는 2분의 1이 수기가 됩니다. 수기가. 자, 그럼 연습하셨죠? 공급으로 갑니다. QD는 나오면 수요량이니까 수요라고 보셔야 되고, QS가 나오면 공급이에요. 자, 이건 3P는, 자, 불러볼게요. 300 플러스 4QS.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게 돼요? 2P는 100 플러스 4QS가 되잖아요. 자, P 앞에 없어야 되는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눠줘야 돼요. 얘는 나눌 필요 없고 3분의 4가 공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항상 위에 게 큰 게 분자가 큰 게 더 큰 거잖아요. 그럼 2분의 1보다는 3분의 4가 더 크겠죠. 그럼 공기가 크니까 수렴력이 되겠고요. 자, 이건 자체가 그냥 2가 수요의 기울기가 돼요. 자, 이건 공기가 어떻게 되냐? 공급의 기울기는, 자, 2로 나눠볼까요? 그럼 2가 되죠. 그럼 이건 순환형이 되니까 4번이 정답이죠. 근데 우리가 19번 문제가 재작년에 나왔었는데 함수 관계가 이제 P로 나온 게 아니라 Q로 나왔거든요. 그 의미는 같아요. P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꾸로 나눠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지역의 수요와 공급 함수가 각각 A 부동산 상품으로 갈게요. A 부동산은, 자, Q가 먼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100-P니까 이걸 너무도 아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요게 없어야 되고 앞에, 그냥 앞에 게 얘가 그냥 1이 기울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A 부동산은 EQS 공급은, 자, EQS는 마이너스 C 플러스 P다 라고 한다면, 자, 얘도 P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2가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얘가 수기가 1이 되고 얘 공기가 2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차피 이게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그대로 그 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수기가 1이 되고 공기가 2가 되니까 공기가 더 크죠. 수렴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B 부동산 갑니다. B 상품을 봤을 때, 자, QD 500-2P가 되고요. 자, QS로 갑니다. 3QS라고 돼 있죠. 그럼 P 앞에 있으면 나눠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3QS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0 플러스 6P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P 앞에 있어? 나눠줘야 돼요. 얘는 2분의 1이 될 거고요. 2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6이 있으니까 넘어가잖아요.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 문제가, 요게 3QS잖아요. 그럼 요건 넘어가니까, 자, 우리가 6분의 3은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는 같네요. 그럼 순환형이 되겠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수렴형, 순환형 중에 정답이니까 답은 1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 A가 아파트고 B가 빌라라고 봅시다. 그럼 아파트 부동산의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B 부동산 상품의 수요가 4% 하락됐다. 자, 그럼 가격대 수요량이 반대입니다. 이건 보완제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엄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거미집 이론이라는 자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시장 파트는 이제 우리 기본서가 있긴 한데, 이 기본서 나중에 피시면 이제 시장 파트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의 특성하고 기능 정도 가는 걸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83페이지 가시면은 문제집 시장의 기능과 특성 정도를 우리가 설명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효율적 시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부동산 시장 파트예요. 그래서 자, 부동산 시장 파트에서는 그 시장 자체에서는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특성하고 기능을 물어봅니다. 특성하고 기능이 다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한 것만 하고 이제 문제를 푼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시장에서 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과 여가 과정을 이제 볼 텐데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시장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특징부터 가겠습니다. 자, 지역마다 달라요. 그럼 시장의 국지성이라는 말을 쓰죠. 자, 이건 부동성 때문에 그렇고요. 자, 시장이 다 동질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동질성이라는 것 때문에 자, 비공개합니다. 항상 거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죠. 굉장히 사적인 경향과 은밀성이 있죠. 그러면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개별성 때문에. 그래서 비가 들어가고 일물일가가 안 되니까 비표준화가 안 되고요. 자, 우리는 본사에서 물건 띄어다 팔 수 없으니까 비조직화 돼 있죠. 그래서 가장 유력한 게 비표준화, 비공개, 비조직이다. 이렇게 해서 3B, 세 가지 비읍이 들어간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잘 물어보냐면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에요. 수급 조절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단기와 장기를 봤을 때, 자, 이 부동산은 단기는 착공해서 완화까지 오래 걸립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아예 올라가 버리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공급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조절이 되죠. 자, 그래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우리가 기능이고요. 비공개는 특징이지 기능이 아니죠. 여기까지 기능이고요. 볼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뭐 자고가 정량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고가 정량 이렇게 본다면요. 자, 자원 배분은 해요. 공급자가 가격을 통해서 수요자한테 공간이나 자원 배분 역할을 하고요. 부동산과 현금을 교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중간에 가격을 또 창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나가면 정보 제공도 되죠. 그 다음에 양과 질의 조정은 자, 대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땅을 한정된 상태에서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면 질이 높아지죠. 경쟁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또 건물을 올리니까 또 양도 늘어나서 도시가 성장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그거 내용들만 보도록 하죠. 자, 83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하나 틀린 거 봅니다. 4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유사성, 대체성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에 분류된다? 아니잖아요. 우리 다 틀리고 비대체적이고 불안전하죠. 여기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별표. 자, 이게 가장 FM입니다. 나올 수 있는 시장의 특성. 그래서 이거는 옳은 걸 찾으라 그러니까. 자, 1번. 부동산 시장의 수요공급이 조절이 쉽지가 않아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되죠.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은 부중성이 아니라 부동성 때문에 국제화됐고요. 유사한 부동산이라도 부분 시장으로 서로 다른 가격 형성이 된다는 것, 시장이 세분화됐다는 것은 이건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지역마다 다르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지리적 위치, 고정성, 내구성, 개별성 등 가지 부동산 재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성을 띈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자, 5번에 가시면 경기가 막 상승할 것 같아요. 올라가. 그럼 판매자 주도 시장이죠. 구매자가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6번은 시장 파트에서 수용고를 물어봤어요. 틀린 거는 1번.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자기의 생산비가 늘어나잖아요. 주택 공급이 감소하겠죠. 1번 정답. 그 다음에 7번 별표. 부동산 특징과 기능을 같이 물어봤습니다. 1번. 부동산 시장은 수용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 건 정확하죠. 근데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자, 특정 지역의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판매자와 수요자가 또 존재합니다. 자, 넘기시면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이 상품이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죠. 시장 조직화가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않고요. 자, 부동산 거래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그럼 거래가 거의 성질상 고도의 사적인 영향이 크다. 국지성 때문에 다 틀리잖아요. 그럼 균질적인 가격이 곤란하죠. 그죠? 다 틀리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같은 것도 어떻게 돼요? 부동산 시장에 관한 점이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 국지성은 동일한 가격이 형성될 수가 없죠.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가시면은 3번. 자, 거래의 비공개성이 불합리하게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은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개별성 때문에.
비가역성 때문이 아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성하고 기능을 좀 나눠서 우리가 꼭 나올 수 있으니까 구분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는 뭐 우리가 효율적 시장과 할당효율적 시장, 그 다음에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니까 내용을 보는데요. 자, 25번 가볼게요. 25번이 지금까지 문제 풀었던 종합선물센터라고 볼 수 있네요. 이거 이제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가 할당효율적, 효율적과 여가과정으로 가겠습니다. 자, 25번 94페이지죠. 얘를 보시면은 다 볼게요.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수급 조절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왜곡됩니다. 단기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탄력적일수록 완만하잖아요. 완만하다 보니까 가격 변화는 폭이 작고 양의 변화가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냥 비가 더잖아요. 그냥 탄력 쪽을 비탄력 쪽으로 그냥 고치세요. 그럼 가파르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편의 비탄력 쪽은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변동이 큰 거죠. 그죠? 그래서 물론 해설처럼 가격 변동이 작다도 맞습니다. 탄력적이니까 완만하다 보니까 가격 변화가 작다는 건 맞는데, 자, 그렇게 바뀌어도 되고, 아니면 비탄력 쪽을 넣어도 되고, 수요 증가의 가격 변동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2번이죠. 그래서 가격 변동 폭을 냈다는 자체는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평가사 시험에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또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돼요. 3번, 취득세의 강화는 수급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죠. 그래서 잘 진입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요. 토지용 규제로 인한 토지 공급이 좀 비탄력적입니다. 규제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요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주택시장에서 시장가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 상한 규제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민간주택 공급이 더 감소한다는 건 정책 파트 역할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섞어서 나오는데 2번이 정답이라는 걸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에 이제 83페이지의 문제를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 파트에서 효율적 시장과 할당효율적 시장, 그 다음에 어때요? 이 여가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자, 일단은 우리 요 배운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문제 중에서 국지성이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 찍고요. 자, 비조직화되어 있고요. 거래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적인 경향이 강하다. 자, 이거 잘 나왔죠.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이건 특징. 너는 삐지는 기능이 있니? 그러지 않고 삐지는 특성이 있니? 특징이 있니? 어떤 캐릭터를 얘기를 해요. 근데 비공개가 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자고가 비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원 및 공간 배분, 가격 창조, 교환, 정보 제공, 양과 질의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출문제가 비공개성이라는 게 기능이라고 나왔으면 틀린 질문이에요. 비공개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과 다른 특성입니다. 볼펜이 1,000원이면 다 알려줘요. 근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 아니라 특성이라고 봐야 되지, 특징이지 여기 기능에는 안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가서서 배우실 내용은 할당효율적, 효율적 시장이야.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 시장은 좀 괜찮아요. 주식시장에서 따왔기 때문에. 근데 할당효율적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가치가, 자, 이제 문제집에서 제가 터뜨릴 겁니다. 빨리 푸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거기서부터 우리가 쭉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83페이지에, 문제의 1번서부터 들어가는 걸로 하고요. 자, 기본서는 효율적 시장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